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 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복잡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당뇨병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컷 위험만 했잖아요. 그때 끝날 때 제가 어떻게 탈출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알아보자 그랬는데 오늘 그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쉬우면서 한편은 또 어려운 거가 되겠죠. 자, 당뇨병 전 단계 탈출하기 또는 초기 당뇨병 탈출하기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열심히 하면 거의 다 탈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라더라도 기간이 얼마 안 된 당뇨병은 또 탈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나온 논문 3가지 정도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탈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음, 당뇨병 전 단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mg/dl인데 여기 모세혈관혈을 찍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정맥혈을 뽑았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이게 75g 포도당 마시고 하는 검사에서 2시간 후에 뽑은 혈당이 140에 200 사이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하죠. 140 미만이면은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당뇨고요. 또는 당화혈색소를 봤을 때 5.7에서 6.4% 사이를 이 당뇨병 전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 3가지가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뭐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걸 당뇨병 전 단계라고 그래요. 의외로 당뇨병 전 단계 굉장히 많아요. 계속 많아지고 있고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탈출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당뇨병의 근본은 어딘가? 이제 우리가 근본을 찾아야죠. 이 아주 마른 당뇨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1형 당뇨 제외하고요. 근데 2형 당뇨 중에 대부분은 점점 우리나라 당뇨도 살이 쪄가는 당뇨예요. 살찐 당뇨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살찐 당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고, 어, 그 마른 당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마른 당뇨는 이제 허벅지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냥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른 당뇨라고 해서 본인 마른 당뇨로 보지 마세요. 뱃살은 나온 당뇨는 마른 당뇨는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있어요. 내장 지방은 그냥 지방을 가둬두는 곳인데 너무나 많이 먹거나 살이 찌게 되면 내장 지방에서 자꾸 지방산이 흘러나와요. 지방산이 흘러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2개인데 하나는 췌장이고 하나는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지방간이 돼버려요. 지방산이 가득 차서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지방간으로 혈당이 상승하고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이상지혈증이 오죠. 그래서 이 지방간을 통해서는 혈당과 이상지혈증이 오고 이제 여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간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지방산이 그 뱃살 뒤쪽에는 이제 췌장은 후복막 장기라고 그래가지고 복막 뒤에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방 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췌장이 이제 지방으로 이제 가득이 차요. 그래서 복막 뒤에 있지 않다. 하여튼 그 위장 뒤에 있어요. 그래서 지방 췌장이라고 그러는데 지방 췌장이 있으면은 여기서 인슐린이 분비가 감소돼요. 그 하여튼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살 뺀다고 포화지방 많은 걸 먹게 되면은 뭐 살은 빠지겠죠. 인슐린이 셧다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지방간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문제는 췌장에 지방이 차버려요. 그러면 췌장에 지방이 차는 게 바로 인슐린 분비가 안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동물 실험을 할 때 그 가장 그 동물한테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포화지방을 먹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뭐 당뇨 저한테도 가끔 그런 분들이 오거든요. 이게 잘못돼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보면은 그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좀 당이 좀 심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지방산을 많아지게 되면 지방 췌장이 되고 지방 췌장이 되면 인슐린 분비 감소돼요. 그래서 좀 자세히 조금 말씀드리면 당이 굉장히 높으면은 당독 때문에 췌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당독만으로는 췌장 기능이 잘 안 떨어져요. 거기에 선행되는 게 뭐냐면 지방독이에요. 그 리피드 톡시스티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이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서 췌장을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좀 전문적으로 말하자면은 ER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엔도플라스미 레티클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산화 스트레스를 왕창 주면서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당뇨병은 이런 식으로 지방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로 돼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혈당 상승, 이상지혈증, 인슐린 분비 감고 이게 이제 당뇨병 전 단계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놔둬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끊어주는 게
당뇨병 전 단계를 탈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에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뭐 혈당 떨어진다는 무슨 건강식품도 먹고 이상지혈증에 좋다는 무슨 건강식품도 먹고 이런 뭐 인슐린 분비를 잘해준다는 건강식품도 먹고 이런 건데 이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근본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처리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지연말단. 그 겉에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적군과 싸울 때 그냥 병사부터 치고 그 위에 또 치고 해서 그다음 한참 한 다음에 이제 적의 장수한테 가까이 가는 건데 이런 걸 지연말단이라고 그러죠. 혈당 낮추기 따로 하고 이상지혈증 좋게 하기 따로 하고 혈압 낮추기 따로 하고 근데 이런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단도직입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칼을 가지고 바로 그냥 찌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적군의 장수를 바로 찌르는 거죠. 그 무슨 졸개들 다 치우고 바로 가가지고 적군의 장수를 찌르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근본을 다스리면 말단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건데 우리 이 방법을 택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래야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지연 말단에 헷갈리거나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도직입으로 들어가서 밑둥을 자르는 거예요. 그 밑둥 그 근본이 뭐냐? 체중 또는 뱃살이에요. 이게 이제 태극권 중에 양가 태극권하고 진가 태극권인데 저는 이제 둘 다 하는데 그 되게 재밌는 게 양가 태극권 선비스러워요. 물론 안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게 있지만 겉으로는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굉장히 점잖거든요. 실제로 이완도 되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나 이제 그런 유럽 같은 데서 태극권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양가 태극권이 변형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진가 태극권은 굉장히 좀 더 무술적이고 남성답고 장군다운 그런 게 있는데 진가태극권 중에 옥녀천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찌고 들어가는 건데 이 양가도 옥녀천사인데 양가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하나씩 천천히 찔러요. 그래서 사방에 적을 하나씩 상대해 줘요. 이렇게 좀 더 선비스럽죠. 근데 진가태극권은 확실히 좀 더 무에 가까워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군적을 대할 때는 두목을 먼저 친다. 적이 많을 때는 그 중에 제일 강한 애를 때리는 거죠. 그래야지 싸움이 빨리 끝나고 자기도 들다치고 빨리 끝나죠. 두목이 떨어지면 졸개들은 도망가니까 이제 그게 진가태극권의 옥녀천사라고 여러 그 적에 둘러싸였을 때 딱 가장 강한 그 적을 보고 그 적이 있는 방향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적을 두목을 쓰러뜨리고 이제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의 두목은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대부분 비만한 당뇨, 우리나라 지금 유행하고 있는 당뇨는 그 두목이 누구냐면 체중 또는 뱃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단도직입으로 뱃살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을 줄이는 게 승부처예요. 사실 뭐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지. 실감이 안 갈 테니까 최근 2018년에 나온 세 가지 논문을 소개할 텐데 다 뱃살을 줄임으로써 또는 췌장의 지방을 줄임으로써 그 어느 정도 당뇨병 전 단계 예방하는 완화를 달성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전체 당뇨병 그 전 단계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논문들이에요. 자, 이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건 다이아베티스 오베시티 메타볼릭이라는 건데 이거 오픈 그 저기 열려 있거든요. 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치면 프리뷰 연구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했는데 당뇨병 전 단계 무려 2,500명 정도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칼로리 음식을 먹게 해서 굉장히 빨리 체중을 줄인 연구가 되겠어요. 프리뷰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의 프로토콜 보면 유럽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8개 도시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요. 당뇨병 전 단계를 모았는데 당뇨병 전 단계 기준은 두 가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공복 혈당 장애,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 혈당. 근데 당화혈소는 기준에서 제외했어요. 아마 잴 수 없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쟀어요. 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게 남자는 공복혈당 장애가 많고요. 여자는 식후혈당 장애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복혈당 장애는 간에 생긴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건 곧바로 뱃살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아까 체지방에도 결이 있다라고 한 동영상 3개 전인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성은 이 복병 비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혈당 장애는 남자한테 많아요. 뱃살이에요. 그다음에 식후혈당 장애는 여자한테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허벅지, 특히 허벅지 근육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다리 여성들 또는 아주 허벅지가 가는 남자들, 여자들이 이쪽에 많이 걸리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서로 다른 그 영향을 줘요. 그다음에
25세에서 75세 사이, 그다음에 좀 아무래도 비만한 사람들 있겠죠. 과체중이나. 그래서 BMI가 체중량이 25 이상인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눴는데 일단 1단계 8주 1단계 이제 논문이 8주 논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2단계 3년이에요. 그래서 8주 동안 급격하게 그 굉장히 낮은 칼로리 음식으로 8주 동안에 급격하게 체중을 낮춘 다음에 나머지 3년 동안 이걸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건지,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2단계 논문 아마 우리가 4년 후에 받아볼 수 있겠죠. 3년이나.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그런 임상 연구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810칼로리를 먹었어요. 8주 동안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 변하는지, 그다음에 지방량은 변하는지, 지방이 아닌 패프리 매스는 림바디 매스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거 같은데 하여튼 뭐 근육이겠죠 주로. 그다음에 메타볼릭 신드롬 Z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을수록 저기 대사증후군 정도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변하냐, 살을 급격히 빼면 이런 걸 봤는데 변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칼로리 음식은 810칼로리, 하루에 810칼로리 초저칼로리예요. 굉장히 낮은 거랬는데 여기 보시면 단백질 43.7%, 탄수화물 41.2%, 지방 15.1%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칼로리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고단백 식사예요. 근데 고지방 식사 아닙니다. 이런 스타디들 봐서 고지방 식사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뻔히 알거든요. 췌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거.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 정도 넣었고요. 식이섬유선 13.3g per day 넣었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이 대상들로 하여금 8주 동안의 체중을 8kg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칼로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사 그런 포뮬라가 케임브리지 웨이트 플랜이라는 포뮬라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많이 써서 아마 저번에 말씀드린 다이렉트 연구도 이런 그 케임브리지 플랜을 쓴 것 같아요. 그다음에 4개의 컴팩트 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에다 타 먹게 하고 뭐 이렇게 타 먹게 해서 하루에 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810칼로리면 아마 남자 여자 한 2000칼로리로 잡게 되면은 하루에 1200칼로리를 로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밸런스가 되니까 엄청나게 살이 빨리 빠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빠졌어요. 보면은 2224명 굉장히 많이 했죠. 2224명을 8주간 해서 그 중에서 204명이 나 못하겠어 하고 이제 나가 떨어졌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2020명이 8주 코스를 다 맞췄어요. 이렇게 굉장히 잘 된 연구예요. 이게 참 이런 연구하는 게 부럽죠. 이런 이렇게 하여튼 그런 괜히 선진국이 아니에요. 2020명 이렇게 했는데 예, 남자가 11.8kg 감량됐고요. 여자는 10.2kg 감량돼서 굉장히 많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16% 적게 감량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호마 IR이라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남녀 동일하게 1.42가 감소돼서 확실히 이렇게 살을 확 빼버리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감소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점수, 이게 메타볼릭 신드롬 Z 스코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감소했는데 남자가 더 감소했어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남자가 뱃살이 훨씬 많이 나왔다가 떨어지거든요. 이때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무려 2020명 중에 694명이 정상 공복 혈당으로 돌아왔어요. 8주 만에. 그러니까 일단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이 공복 혈당만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35.8% 거의 3분의 1 이상이 8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 체중의 8%, 그러니까 몸무게를 더 빨수록 자기가 워낙에 이 연구에 들어오기 전 자기 체중의 8% 이상을 감량한 군에서는 무려 10명당 4명, 거의 반 좀 과장했지만 하여튼 40.2%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은 남녀 다 똑같거든요. 같은 간에 과체중인 그런 당뇨병 전 단계는 살을 조속히 빼버리면 빨리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결과 유지가 되느냐, 3년 지났더니 몇 명이 다시 당뇨병 전 단계로 가고 당뇨병으로 가느냐는 볼 일이지만 일단 굉장히 괄목할 만한 연구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남자 여자가 살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남자는 복부 비만이 좋아져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밥을 굶으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지방은 잘 안 빠지고 복부 지방이 이제 남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복부 지방이 좋아지니까 모든 게 좋아지죠. 복부 비만이 바로 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대사증후군 점수가 현저히 줄고
C펩타이드 인슐린이에요, 이게. 인슐린 레벨, 이렇게 인슐린을 보시면 C펩 레벨이 더 줄고 지방량이 줄었어. 이건 굉장히 좋아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남자에 있어서는 살을 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뱃살, 그러니까 살을 뺀 거에 아주 이득이 크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좀 다른 게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여자는 허벅지가 빠져요, 주로. 뱃살보다는. 그래서 힙 둘레가 줄고요. 힙은 엉덩이가 아닙니다. 뭐 힙은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는 라인을 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힙 둘레가 줄고 HDL 콜레스테롤 레벨도 줄고 근육량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은 빠졌는데 남자보다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빠졌어요. 힙이 줄었다는 건 근육이 줄은 거죠. 근육량이 당연히 줄고 HDL 콜레스테롤도 줄고 이 하체가 주니까 그다음에 본 미네랄 컨텐츠라고 해서 골에 있는 미네랄이 골밀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 허벅지가 주로 빠져서 문제. 그래서 이게 이 저자들도 남녀 간에 살 빠지는 거에 물론 지금 당은 뭐 좋아졌지만 당은 좋아졌는데 남자는 당도 좋아지면서 심장병 위험 인자들이 다 좋아졌지만 여자는 당은 좋아지는데 심장병 위험 인자들은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요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볼 때 우리 프리뷰 연구로 볼 때 뭡니까?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로우 칼로리로 해서 살을 빼게 되면 살을 빼면 뺄수록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직 장기적인 결과는 아직 모르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겠죠. 두 번째 연구를 한번 볼게요. 이번엔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으로 췌장 지방 빼기 있어요. 이거는 다이베톨로제 2018년에 나왔고 여기를 가시면은 이게 이제 이것도 아마 오픈 액세스 겁니다. 하여튼 보시면은 그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췌장에 있는 지방이 빠지고 그다음에 베타셀 췌장 세포의 기능도 좋아진다. 이제 이런 걸 본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연구 대상 및 목적은 40에서 55세 된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다음에 그 체지방은 18.5에서 30 정도 굉장히 큰 레인지죠. 그다음에 정상인 28명,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당뇨병 이게 하나만 알았더니 다 모으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26명은 당뇨병 전 단계하고 당뇨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짧은 기간에 식사를 갖다가 조절하지 않고 2주 동안의 운동으로 췌장의 지방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췌장 지방이 많아지면 췌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또 실험적으로 췌장의 지방이 빠지면은 췌장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서도 우리가 췌장 지방을 감소시키면 베타 세포도 정상화될 수 있는가를 또 같이 관찰한 연구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시켰냐면 한쪽은 지구력 운동을 시키고 한쪽은 스프린트를 시켰어요. 굉장히 심한 운동이죠. 지구력 운동 2주간에 6번 했고요. 한 번에 40분에서 60분 정도 했고 적당한 중강도 정도의 지구력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부하 60% 정도를 걸어서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 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 50, 60분. 그다음에 스프린트 쪽 한 사람은 30초 동안 최대 부하 후 4분 휴식한 건데 여기 보면 수프라 맥시말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고단위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최대 부하 운동을 하고 했는데 한 번에 4개에서 6세트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록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왜 제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냐면 지구력 운동을 한 군이나 스프린트한 운동을 한 군이나 둘 다 좋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 여기는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당뇨 당뇨인 환자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이건 그렇게 굳이 보실 게 없겠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은 스프린트, 한쪽은 무슨 지구력 운동,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스프린트, 한쪽은 지구력 운동을 시켜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췌장 지방 세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있나 했더니 일단 보게 되면은 여기는 건강한 사람, 이쪽은 당뇨 또는 당뇨병 전 단계인인데 췌장 그 지방이 6% 우리가 잡는데요. 6% 미만이 정상이라고 잡는데요. 이제 연구들 보면은 그리고 6% 이상은 6.2점 이래 많아 6.2% 이상은 건강하지 않다고 돼 있는데 확실히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쪽이 더 뚱뚱한 경향이 있었겠지만 확실히 대부분의 경우 이쪽에 있죠. 건강한 사람들의 그 췌장의 그
지방은 6.2% 미만이 많았고, 이 중에 4명 정도가 위로 갔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당뇨병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이제 췌장 지방이 6.2% 이상이고 한 3명만 이 밑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운동 전과 운동을 보면은 일단 안에가 빈 서클은 운동 전이고요. 까만색으로 된 거는 운동 후예요. 건강한 사람도 보게 되면 운동 전에 비해서 운동 후 4.몇 퍼센트에서 뭐 3.몇 퍼센트로 췌장 지방이 줄었고요. 마찬가지로 당뇨인 사람이나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도 운동 전에 한 8.몇 퍼센트인데 운동 후에 6.몇 퍼센트로 췌장 지방이 줄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이나 운동을 2주간 잘 시켰더니만 역시 2주 만에 식사 조절 안 하고 2주 만에 줄었다는 거예요. 그 췌장 그 지방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몸무게도 별로 줄지 않았다는 거. 2주에서 뭐 몸무게 많이 줄었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단독적으로 체중의 감소 없이 단지 운동만으로도 췌장의 지방을 줄였다는 거죠. 근데 몸무게는 안 줄었지만 이 그 뭐죠? 허리둘레하고 그다음에 그 내장 지방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줄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어, 뱃살을 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췌장 지방이 주는 거죠. 이거는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는 췌장 지방이 넘어가도록 하네요. 이거는 이제 그 정상 비정상 가리지 않고 췌장 지방이 적은 사람을 따로 모으고 췌장 지방이 많은 사람을 따로 모았을 때 췌장 지방이 적은 사람은 운동에도 안 줄어들 게 있어야죠. 그죠? 그러나 췌장 지방이 많은 쪽 그룹들은 운동하니까 췌장 지방이 줄더라. 이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이게 나온 건데 초기 인슐린 반응이라고 어큐트 인슐린 리스폰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19, 30분 안에 인슐린이 확 튀어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인슐린이 주로 많은데 이때 스파이크 확 일어나야지 이게 건강한 췌장이에요. 그리고 그래야지 이 초동 진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막 당이 들어오는데 마구마구 들어올 때 그때 막 이 초동 진압을 해야지 이게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당뇨병 초기나 하여튼 당뇨병 환자 보면은 이 초동 때 즉 초기 인슐린이 굉장히 안 나와요. 이렇게 늦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니까 당이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정상인 건강한 사람들은 딱 당이 들어오자마자 초기 인슐린 분비가 팍 5분 타격 때처럼 펑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길을 빨리 잡아야지 안 퍼지잖아요. 같은 물을 붓더라도 초동 진압을 해야지 불이 안 번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포도당이 들어올 때 초동의 인슐린이 왕창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확 이제 잡는 건데 그 리스폰스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 서클 이게 여기 동그란 거가 이제 정상인이에요. 동그란 사람들은 확실히 운동 후에 의미 있게 초기 인슐린 반응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당뇨나 당뇨병 전 단계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기 인슐린 분비가 정상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사람이 대사적으로 정상적으로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2주간 운동을 시켜서 많이 떨어지고 뭐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으나 이렇게 인슐린 분비를 보면은 확실히 췌장 기름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인슐린 분비는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게 2주밖에 안 했거든요. 혹시 뭐 4주, 8주 하게 되면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주는 그런 의미는 췌장의 지방은 벌써 빠졌지만 췌장 지방이 바로 빠진다고 해서 바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정상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주 운동 효과는 당뇨병 전 단계 당뇨인이 정상인보다 췌장 지방이 많았다. 아까 보니까 많았죠. 운동을 2주 한 후에 정상인 당뇨인 가리지 않고 췌장 지방이 줄었죠. 췌장 지방이 많은 사람만이 췌장 지방이 감소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전신의 인슐린 감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두 군 다 운동을 시키니까 근육의 인슐린 감성이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그건 췌장의 인슐린하고는 좀 약간 독립적인 관계거든요. 왜냐면 당뇨군에서 기저 인슐린 분비가 감소해서 좋아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서 그래요. 이제 당뇨군은 워낙 인슐린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성을 때리려고 더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당뇨 환자는 일반적으로 처음이나 어느 정도까지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시키니까 인슐린 감성이 좋아졌고
기저 인슐린 분비가 감소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식후 혈당 감소의 가장 중요한 초기 인슐린 반응은 정상인에서만 향상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운동을 해서 좋긴 하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초기 반응은 안 좋아, 아주 좋아, 회복이 안 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숙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옛날에 얼마 전에 소개시켜 당뇨병 정상될 수 있을까 해서 다이렉트 연구로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당뇨병 정상으로 돌리기 한번 그전 연구를 보게 되면 다이렉트 연구는 당뇨병 생긴 지 6년 미만이 된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비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건 1년 했어요. 저칼로리 유동식으로 아마 이것도 800매크로리였을 건데 1년간 체중 감량을 시켜서 10kg 감량했을 땐 73%가 당뇨병 약을 안 먹고 계속 정상 혈당이 유지됐고 15kg 이상 감량한 거는 무려 86%에서 거의 정상 혈당으로 돌아와서 약을 안 먹고. 근데 이게 당뇨병 완화라고 얘기해요. 아직 모르죠. 완쾌는 아니죠. 이제 한계가 장기간 연구가 있는데 이거 5년짜리니까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전체 환자의 46%가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근데 이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래? 그럼 그 중에 몇 명을 이렇게 뽑아다가 아주 더 정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럼 어떤 목적을 했냐면 이게 이제 다이렉트 후속 연구인데 셀 메타볼리즘에 나왔어요. 이거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당뇨병 완화자와 당뇨병 비완화자를 본 거예요. 같은 체중을 감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 완화됐죠. 즉 정상적인 혈당으로 돌아갔고 그런데 같은 체중을 감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 여전히 약을 먹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리스펀더 이렇게 이제 당이 좋아진 사람, 넌 리스펀더 당이 안 좋아진 별로 똑같은 사람 보면은 둘 다 똑같이 체중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지방간 둘 다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췌장도 둘 다 지방이 많이 감소했어요. 되게 중요하죠. 아까 거랑 연결되는 것 좀 마치 저자들이 다 다른데 그런데 당이 좋아진 사람은 혈당이 올라갈 때 나오는 아까 말씀 어큐트 인슐린 리스폰스라는 거 있죠. 초기 인슐린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안 돌아온 사람은 이게 정상으로 안 돌아서 그래요. 그래서 췌장 기능이 지방간이 좋아지고 췌장 췌장에는 지방이 똑같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돌아왔고요. 한쪽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쪽은 당이 정상으로 되고 한쪽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이제 놀랄만한 얘기가 있어요. 자, 같은 살을 뺐지만 당이 달라요. 그래서 위에 보고 보면 이제 살 빼는 거 보면은 통계적으로 약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이건 이쪽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건데 하여튼 보게 되면 이게 이거는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진 사람과 여전히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 감량의 그런 정도하고 이런 건 비슷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감량이 돼서 리스펀더 즉 성공적이 된 사람은 확실히 혈당이 떨어졌죠. 이렇게 공복 혈당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공복 혈당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넌 리스펀더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같은 무게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낮지 않은 사람들 요거고요. 그다음에 살을 빼면 지방간은 확실히 빠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지방간 얘기를 했는데 지방간 또 따로 유튜브로 한번 해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될 거고 주의해야 될 건데 여기서도 보면 살 빼면 지방은 확실히 빠졌어요. 뭐냐면 이 실선은 당이 좋아진 사람들 리스폰더죠. 그다음에 이 점선은 당이 좋아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살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컨트롤이에요. 요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하여튼간에 당이 좋아지든 말든 간에 지방간은 빠졌어요. 지방간이 빠져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상지혈증 안 생기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면 지방간 확실히 빠진다. 그다음에 초기 인슐린 분비능에 이제 그게 있어요. 되게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first phase 인슐린 리스폰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냥 급성 인슐린 분비예요. 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확 인슐린이 치고 오는 건데 이게 보면은 당뇨 환자 중에 그냥 살 안 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당뇨 환자 중에 살을 똑같이 뺐지만 당뇨가 낫지 않은 사람들하고 리스폰더 보게 되면은 0달 그다음에 5달 1년째 될 때 점점 초기 인슐린 분비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당뇨가 완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기저 인슐린이 아니고 식후 인슐린 반응이지만 이게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안 돌아온 사람들, 당뇨가 안 돌아온 사람들과 당뇨가 돌아온 사람들은 둘 다 체중이 똑같이 빠지고 둘 다 지방간도 똑같이 빠지고 둘 다 췌장의 지방도 똑같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 즉 급성 인슐린 분비능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좋아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엇이 서로 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이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완화자, 즉 리스폰더, 아까 당뇨가 완화된 사람, 즉 약을 안 먹고도 정상으로 된 사람들, 완화 실패자, 꾸준히 그냥 열심히 뺐지만 마찬가지로 열심히 뺐지만 당이 좋아지지 않은 사람들, 완화 실패자는 나이가 동일해요. 그다음에 기본 체중과 체질량 지수도 동일해요. 당뇨병의 심각도도 뭐 A1C나 뭐 이런 것도 당화혈색소 이런 것도 동일해요. 그다음에 심지어 체중 감소량도 동일해요. 기초 대사량의 대사량입니다. 그다음에 기초 대사량 변화도 동일해요. 살을 빼다 보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떨어졌을 때 대사량 그러니까 요요가 올 수가 있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당뇨병 유경 기간이 달라요. 리스펀더 당이 좋아진 사람은요. 당뇨병 유병기가 당뇨병 진단받고 지낸 시간 2.7년이에요. 비교적 얼마 안 된 사람이고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3.8년으로 1년 정도 더 당뇨병을 많이 오래 앓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6년 진단받은 6년 안팎에 있는 사람들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논문이 처음 논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뇨병의 유병 기간에 따라서 이것이 당뇨병에 있어서 그 리디퍼런시에이션, 그러니까 리디퍼런시 췌장 기능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제가 밑줄까지 쳤는데 이건 의사들도 우리 알아두고 환자분도 알아야 되는데 This observation carries potentially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nitial clinical approach to management. 이게 되게 initial clinical approach to management. 처음에 환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기 진압, 초동 진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는 당뇨병을 진단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 있어서 그 진단 더하기 약물 더하기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가 굉장히 이렇게 좀 모디스타다, 그러니까 약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유보 기간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 받자마자 빨리 아주 실질적인 감량을 통해서 우리가 췌장 세포가 망가지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잖아요. 뭐 환자도 그러고 또 어떤 의사도 그러겠지만 뭐 6.5%라 당화했어서 그러면 환자가 저 약 안 먹을래요.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운동과 식사를 해볼래요. 뭐 이제 그런 환자 앞에서 의사가 약을 먹어야 된다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육이나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환자 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생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뭐 한다지만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고 또 술 마시죠, 회식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당이 나빠져서 결국 뭐 당화혈소 7.0, 7.5%가 돼가지고 시간만 버리다가 오게 되면 그때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초기에 이 중요성,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중요성을 꼭 의사나 환자 본인이 일깨워서 그걸 각성해가지고 바로 진단 받자마자 당뇨병 전 단계든 당뇨병이든 이건 이제 당뇨병 초기였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당뇨병을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조기 발견 우리나라는 뭐 100점이죠. 왜냐하면 40세 이상 국민들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당을 체크해주고 또는 자기가 또 당 체크하다 보니까 조기 발견이 잘 되건 참 다행이고요. 이상이 발견되면 왜 이제 이상 발견하면 귀찮잖아요. 내가 병이니까 막 병원 가기 싫고 머뭇거리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에 잘 그러는데 아니 뭐 약 먹지 않고 치료하는 법, 뭐 내지는 항상 이렇게 전공법을 택하는 걸 두려워하고 이렇게 변두리로 돌려고 그래요. 뭐 병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을 생각 못하지 힘드니까 자꾸 옆으로 뭐 효소 치료라든가 뭐 이렇게 뭐 다이어트 특이한 다이어트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으로 시간 낭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가 상담하고 바로 적극적 치료에 들어가야 돼요. 치료라는 게 꼭 약물은 아닌데 운동과 식사와 약물로 여기 가로쳤죠. 초기에 체중을 줄여야 한다. 이 당뇨병 전 단계거든요. 이제 그 당뇨병 전 단계 같은 경우는 운동과 식사가 좋겠죠. 그다음에 췌장 기능의 회복은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문제이므로 조속히 진단하고 조속히 치료해야 돼요. 이 치료도 물론 약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와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정말 절도 있게, 아주 정말 세상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 대한 권고예요.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하면 의사가 환자 술을 끊게 해야 되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근로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 회식 문화가 적어서 다행히 그 원치 않은 술, 원치 않은 고기, 원치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선 좀 다행이에요. 온 국민이 이런 식으로 어 회식하고 술 마시고 밤내 술 마시고 고기 못 가면은 정말 비만인 당뇨인이 많이 늘어날 텐데, 요즘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 유흥가나 술집이 내렸는데 너무너무 손님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어, 대신 다른 데가 붐빈대요. 뭐, 자기 개발하는데 아니면 무슨 운동하는데 이런 게 즐기, 또 가족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기가 호기예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술은 어차피 이제 휴식 없으면 끊어야 되고, 식사를 조절하고 엉뚱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엉뚱한 다이어트 뭐 효소, 그다음에 뭐 과일로만 먹는 과일 다이어트, 또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버터하고 이런 거로 먹는 고포화 지방 다이어트, 이거 다 해롭잖아요. 과당도 지방간을 만들고, 고포화 지방 다이어트는 당연히 췌장을 기능을 망가뜨리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하시고 식사량을 조절해야 돼요. 칼로리를 줄이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겠으면 의사를 찾아가셔도 좋고 보건소를 찾아가도 돼요. 대사증후군 사업단 같은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게 있어서 나는 식이 조절 받고 싶고 감량하고 싶다면은, 아유 뭐 보건소에 고맙죠.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면 사업 성과도 나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평생 운동할 거리를 찾으세요. 기계 운동하지 말고 전신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골프도 좋고 그렇지만 한쪽 방향으로 막 몸을 쓰고 이렇게 큰 운동은 안 돼요. 이게 뭐 체형은 삐뚤어질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좋은 거는 평생 할 수 있는 건 맨몸으로 운동하는 거거든요. 헬스, 그다음에 요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환자한테 태국권을 권하거든요. 제가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뭐 4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동네 봐가지고 거기 근처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뭐 태극권도 좋아요. 저는 항상 그 이제 직업의식이 있는데, 지하철 타러 이렇게 가다 보면 출퇴근에 앞에 가는 뭐 젊은이나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체형이 다 삐뚤어져 있어요. 뭐 이런 이제 크로스백을 매는 게 차라리 나은데, 이렇게 백을 매니까 이렇게 다 삐뚤어져 있고요. 골반도 틀어져 있고 뒤틀려서 앉으니까 거기다가 또 핸드폰까지 보면서 걷네요. 그러면 완전히 골반, 어깨, 다리가 다 삐뚤어져서 심한 경우는 개걸음처럼 옆으로 사선으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꾸 고쳐주고 싶은데 뭐 거기 잡아서 고쳐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전 국민이 뭔가 해야겠다 하는 게 있어.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하면 전 국민에게 태극권을 보급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등소평 때 중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가난하고 뭐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전통적인 중국의 무예인 태극권을 등소평이 북경대 그 체육대 교수들을 불러서 현대식으로 바꿔서 24식이 된다 뭐 그래. 뭐 그거는 태극권도 아니지만 제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하여튼 그러면 그 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많이 그 중국 사람들 건강이 좋아진 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국민체조 새로 개발하던가 아니면 뭐 같은 동양인 태극권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근데 지금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저녁에 필요 없는 회식도 안 하고 술자리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그 남은 시간을 클럽이나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또 야외 나가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체중의 8% 이상을 감량, 8%. 문헌에 하면은 보통 4.3% 이상을 감량해야지 당뇨가 예방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4.3은 너무 미약해. 우리가 여름철엔 또 살이 찌거든요. 겨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8% 이상을 감량하는 게 좋고요. 성별 간의 체중 감량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비만 클리닉은 별로 이렇게 저희 병원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제가 할 건 아니라고 봤는데, 그 정말 비만한 사람 중에서 이게 당뇨병 전 단계가 있는데 쓸 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프라벨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보통 메for민 같은 걸 외국에서는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오프레이벨이라 해가지고 허가 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좋은 거 있고, 왜냐면 로카세틴이라는 이제 흔히 쓰는 비만 약은 이제 최근에 NJM에 나왔는데 심장병 위험률을 증가시키지 않아서 일단 프루프를 받았어요. 근데 살 빠진 효과가 굉장히 미진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써볼 수가 있고,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좀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빨리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삭센다가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삭센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삭센다를 그냥 저는 이제 비만 클리닉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 그리고 너무 자기 힘으로는 살을 뺄 수 없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싹센다를 쓰는 것, 즉 환자 동의하에 환자가 감당할 수 있다면 쓰는 게 저는 환자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가 온 겁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약과 식사, 운동으로 엉뚱한 다이어트 피하게 해주시고요. 뭐 이건 환자분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금연하며 술을 줄이고 역시 체중의 8% 이상을 감량해요. 그다음에 이건 의사마다 환자마다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약물을 쓰는 걸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뭐 열심히 하는, 정말 화급하게 6.5% 진단받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약 없이 정말 잘하는 의지의 한국인도 있고,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자기가 그걸 주도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업하느라 뭐 하느라 술자리에 끌려다니고 또 자기가 스스로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식사를 조절하지 못하고 또 운동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식생활을 자기가 하겠다고 놔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간 낭비인 경우가 있고, 귀중한 시간, 그 췌장 베타세포 기능을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저는 메프로민이라도 먼저 6.5% 되면 쓰는 거를 제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럼 살이 빠지잖아요. 메프로민 쓰면. 그럼 나중에 약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환자 중에 오해하는 게, 내가 지금 약을 안 먹으면 언젠가는 당이 돌아올 수 있지만 내가 약을 먹음으로 해서 평생 먹어야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혈압 약도 마찬가지듯이. 근데 이제 그런 건 잘 대화하고 설득을 잘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당뇨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뚱뚱한 사람은 메프로민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인디케이션이 된다면 포시가나 자디안 같은 SGLT2 이니비터 쓰거나, 아니면 더 좋으면 인디케이션이 된다면 투르시티 같은 GLP-1의 아고니스트 같은 거를 어, 주사 같은 걸 써서 환자 살을 확 빼놓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체중을 감량하면은 나중에 약물을 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젊은 당뇨, 젊은 나이, 당뇨병 된 지 몇 년 안 될 때 체중이 뚱뚱해서 된 당뇨는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든 간에 체중을 빼버리면은 당뇨약을 끊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지금 당뇨병 약을 나중에 썼다가 중간에 끊으면서 지금 대신 이제 2, 3개월 한 번씩 오면서 당화혈색소 보고 식후혈당 보고 합병증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건 의사용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어 약을 쓰면 평생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완화가 되면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그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채널 바꿔서 환자분들은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초기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엉뚱한 데로 돌거나 사태를 이렇게 외면해서 시간만 더 질질 끌어서 킬링 타임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가장 황금 시간이고 가장 그 골든 아워거든요. 이 골든 아워에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을 빼고 한다면은 당뇨병 전 단계는 거의 다 당뇨병에서 탈출할 수 있고요.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가는 거죠.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초기 당뇨병은 그중 일부는 당뇨병 완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걸 외면하지 마시고, 뭐 집안의 코끼리죠. 그렇게 외면하지 마. 당뇨병은 집안의 코끼리예요.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시하시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만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당뇨병이 심해지거나 또는 당뇨병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키워드는 체중을 줄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